메르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해서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7년 전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스리랑카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소나무 절도로 물의를 빚었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풍기 경북항공구에 신설된 국토부 지정 경북항공기술교육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퇴근길 하늘빛도 다르겠는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낮에는 안동과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며 더워지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울진의 경우 낮에도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의 습도가 높아져 곳곳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의성과 청송의 경우 가시거리가 400m도 채 안 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점차 사라지겠지만 핫볕이 강하게 내릴 점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차단과 개인 위생에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메르스 확진 지역에 다녀온 지역민들이나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몇 차례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있던 평택의 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심 환자로 분류된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메르스 진원지인 서울 삼성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뒤 지역에 내려온 2명의 의심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는 경상북도는 그만큼 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울릉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강릉으로 이송되는 소동까지 빚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드라베이스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까지 전부 다 문제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허술하더라고. 문제는 메르스 감염 지역을 다녀와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지역민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런 수도권에 발생된 병원이라든가 격리병원을 간다는 자체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메르스 확진 환자로부터 불똥이 튄 부산과 부천시의 상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리관찰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상북도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본부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 부서 임무 수행과 시군 요청사항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본부는 경북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돼 각 부서 파견 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지원과 협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경북 지역의 각종 행사나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가운데 21건이 취소되고 31건은 연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지만 메르스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행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서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정부의 방역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체 방역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대구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대구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상담, 홍보 대책 등 주도적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나무 절도로 무리를 빚었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동안 도박과 막말 등으로 줄곧 무리를 빚어왔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에 누도 되고 그다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가 부득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성하는 취지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울산 언양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1m 정도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자신의 집에 심었다가 절도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태는 의장직 사퇴에서 일단락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원직 사퇴와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의원 2명을 비롯한 동료 의원 3명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의장이 당시 식당 감시 카메라 방향을 돌린 것을 일부 동행자들이 목격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데도 실수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개탄했습니다. 울진 지역 사회단체도 인터넷을 통해 자원자를 모집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집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각종 이제 집회라든지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몰고 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 입당이 받아들여졌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사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의원에게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고 선거 직후에는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이딴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류 수출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 경북 섬유류 수출액은 2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가 줄었는데 올 들어 1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역 섬유업체들이 느끼는 3, 4월의 재고 소진지수와 자금 사정지수가 각각 95와 84로 나와 좋지 않았는데 전망지수는 각각 86과 79로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오는 10월 대구 패션 페어에 참가할 업체를 8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시 품목은 여성복과 남성복, 액세서리 등으로 4,000제곱미터의 전시장에 1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조기 신청하는 업체에는 부스 비용의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넥스트젠 디자이너 온라인 어워즈를 열기로 하고 이달 1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에 스리랑카인이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반쯤 당시 18살이던 여대생 정모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정향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MBC PD 수첩에서 지난 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계명대 정모양의 의문사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미 스리랑카로 떠난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마침 피고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위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검찰 조사 결과 정양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A씨 검거가 사건 이후 14년 11개월이 지나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강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그나마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은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했는데 성폭행과 강도짓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 못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 당시 한 공범이 정양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을 꺼냈다는 말을 스리랑카로 떠난 다른 공범으로 들었다는 증인을 확보해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증언을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보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대구 신천 대봉교 부근에서 수성교 부근까지에 걸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을 신천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발견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떼죽음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행정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 대비 추진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폭염 취약계층 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4,25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 2만여 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풍기 경북항공고에 신설된 경북항공기술교육원이 원사를 마련하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정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항공기술교육원에서 항공정비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경북항공고 1, 2학년 186명입니다. 이들은 3년간 1,350시간의 이론교육과 2,275시간의 실기교육을 이수한 뒤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은 물론 심지어 여름과 겨울 방학에도 이어집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항공고에 들어왔는데 마침 바로 면장 교육과정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부속들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니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이해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교관은 국내외 최고의 베테랑 16명, 군과 민간 항공사에서 30년 이상 정비 실무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입니다. 항공고는 항공기술교육원을 통해 군 특성화 및 항공정비면허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해 항공정비병으로 21개월, 전문부사관 15개월 등 3년을 복무한 뒤 항공사 등에 취업합니다. 군 복무 기간에는 사이버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도 받습니다. 이론 중심의 항공교육보다는 실무 중심의, 실기 중심의 교육을 더욱더 심화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경북항공고는 영어가 많은 항공정비에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토익 시험도 진행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는 올해 신입생 경쟁률이 3대 1을 넘을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융성 역점 시책인 3064 목판 사업을 수행할 전문 각수를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판각 분야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 자, 판각에 필요한 공방과 관련 도구를 갖춘 자, 또 판각에 필요한 목재를 구비하고 있는 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목판 사업 판각에 참여할 희망자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학진흥원에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기술 평가를 거쳐 1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늘 오전 11시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오늘 기념식은 복지관 어르신 대상 오디션을 통해 뽑힌 어르신 축하 공연단 4팀이 공연을 펼치고 기념사와 대형 떡케이크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부대 행사로 20주년 기념 사진전과 어르신들의 가운 써주기 봉사도 펼쳐집니다. 한편 1995년 문을 연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은 7만여 명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2천여 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200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올해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감나무 볼록 총채벌레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농가에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볼록 총채벌레는 0.8mm의 아주 작고 연한 황색의 성충으로 잎과 과실의 꽃받침에 부화시킨 유충이 어린 과실의 즙을 빨아먹고 표면에 상처를 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웃자란 가지가 중요한 번식처가 될 수 있어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고 약재 방제는 감꽃 낙화 직후 초기에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달 24일 경산 종묘 유통센터에서 종자업체와 육종가,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와 관련된 종합상담을 실시합니다. 국립종자원을 비롯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과수종묘협회 등이 참여해 식물 신품종 보호 출원, 종자 분쟁 상담, 종자 유통조사 등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퇴근길 하늘빛도 다르겠는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다가 낮에는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안동과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울진의 경우 낮에도 21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구름이 다소 껴있는 모습인데요. 점차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대구는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청도는 30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로 또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부 지역 청송은 출근길 특히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봉화를 제외한 지역들 대부분 31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울진은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